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절반인 수요일 저녁 피노이 나인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눈에 띄는 뉴스는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의 사임으로 공석 중인 자리에 새로운 책임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코멜렉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제임스 히메네스는 크리스찬 로버트 림이 선관위의 새로운 액팅 치프에 임명되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 있을 바랑가이 선거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전 필리핀 선관위 의장의 스캔들과 사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2018년에는 필리핀에서 바랑가이 선거가 있습니다. 바랑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동사무소 정도 되는 단위의 행정구역인데요.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선관위 코멜렉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액팅 치프가 된 인물은 지난 정권에서도 코멜렉 헤드를 맡았던 인물이죠. 코멜렉의 노조에서도 새로운 책임자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태풍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태풍 파울로가 필리핀을 지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태풍, 국제명 태풍 사올라가 필리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는 루손섬 동쪽 1400km 지점에서 최대 풍속 시속 95km의 태풍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필리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정도에 필리핀 관리구역 안쪽으로 진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는 이 태풍의 영향으로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한 루손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뉴스는 재미있는 소식 하나 보고 갈까요?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필리핀어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남이섬이 필리핀어 방문객의 수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방영되고 있는 인기 있는 드라마죠. 마이 코리안 자기야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필리핀 합작 드라마인 이 드라마의 배경이 바로 이 남이섬과 남산타워, 안성, 성남사 등입니다. 올 한 해 남이섬을 찾은 필리핀 방문객은 51,9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7%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새삼 드라마 한 편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방문자들 코너가 진행되는 날이죠. 방문자들 코너는 다양한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즌 1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식당 체인을 운영하시다가 필리핀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인데요. 정확하게는 필리핀과 베트남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 필리핀을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해외 진출을 위해서 현지 답사를 다녀오신 건데 필리핀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얻으셨는지 지금 필리핀 현지 답사를 다녀오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제가 먼저 반가워야 되는데 먼저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잠깐. 예. 오래간만에 통화하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소리 탁 듣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깃집 하고 있는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 일전에도 저희 시즌 1에서도 네. 이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말씀을 좀 나눠주셨는데 오래간만에 또 모시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필리핀에 다녀오셨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 필리핀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마닐라도 다녀왔고 세부도 다녀왔고 그리고 시장 조사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시즌 1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만 해도 네, 사실은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될지 네. 이제 뭐 하면 어느 나라를 가야 될지 요 정도 지금 네. 고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네, 너무 기억을 잘 하시는데요. 아,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네. 한 달 이상 지났죠. 제가 출연해 주셨던 것을 네.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제법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 사이에 이제 2번 정도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한 네. 번은 그 마닐라랑 앙헬레스 쪽, 한 네네. 번은 이제 세부. 그렇게 지금 2번 정도 또 그 사이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러 간다고 갔다 왔고요. 아, 네. 그러면은 그때 하고 지금 뭐 이제 시장 조사를 다녀온 내용은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 이제 그때 하고 네네. 달라진 것은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출 해외로 나가야겠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 필리핀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네. 이렇게 방문자들이라고 하는 코너를 네.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필리핀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목적이 참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필리핀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를 위해서 이제 필리핀을 방문하신 그 내용이 되겠네요. 아, 되게 거창하긴 한데, 네. 예. 아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거를 어떻게 여쭤봐야 왜냐면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게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좀 이제 네. 살펴봐야 될 부분도 뭐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런 거 자체가 사실 조금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시장 조사차 필리핀을 방문을 하신 건데 네네. 마닐라, 세부 이렇게 2번 따로따로 가신 거죠? 네, 마닐라, 세부 따로 들어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마닐라를 먼저 다녀오신 거니까 마닐라는 그러면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한 달 조금 더 전에 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한 9월 10일 조금 지나서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얼마나 다녀오신 거예요? 기간은? 일주일 좀 안 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체류하신 건 아니네요, 마닐라에서. 네,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뭐, 지금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가고 싶은데,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한 달쯤 전에 이제 마닐라 다녀오신 거는 네. 이제 얼마 만에 그러면 필리핀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네. 마닐라를 그러면 올해 2번째 방문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뭐 한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이제 마닐라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어떤 이런 변화나 좀 차이가 네. 좀 있던가요? 뭐 몇 달 기간 동안 뭐 되게 틀려졌다 뭐 이런 것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필리핀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3년 정도 전에도 필리핀 진출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고깃집을 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로서 어마어마한 메리트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3년 전에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방문한 필리핀은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더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다녀오시고 좀 상황을 보고 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정도면, 네. 야, 그러면은 굉장히 알찬 이 시장 조사이셨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여행인데 시장 조사를 위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가시면 네. 이제 뭐 거기 현지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동안 뭐 예를 들면 뭐 숙소라든지 이제 뭐 여기저기 네. 많이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상황을 네. 보러.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저는 숙소가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뭐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들 주변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그 숙소는 뭐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했고요. 음, 뭐 저도 물론 이제 숙소 예약을 하긴 했지만 그게 모든 일정을 다 거기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 가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필리핀에 뭐 많은 한국 사람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일정이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네, 잡고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성향 자체가 네. 그냥 어디든지 머리를 누울 곳만 있으면 잘 주무시고 이런 성격이신가 보다. 네, 뭐 남자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에. 아, 이게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괜찮은데 또 이게 조금 민감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계시다 보니까, 예,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 어이,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그런 거는. 아,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다니실 때는 뭐 교통편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교통표는 출퇴근 시간을 너무 딱 맞춰서 움직이진 않아서 그런지, 뭐, 그나마 다닐만 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주로 택시를 이용하셨고, 네. 네. 뭐 같이 일행분이 뭐 차가 있으실 경우에는 뭐 그런 차들도 이용하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택시를 다 탄 것 같아요. 이제 네. 보통은 이제 필리핀으로 어떤 이런 이 비즈니스차 방문하시는 분들이 숙소 문제나 교통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네. 이제 그것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렌트를 뭐 5시간 정도 하는데 한 2,000페소 왔다 갔다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하루에 택시를 아무리 뭐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도 뭐 1,000페소구나. 1,000페소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렌트카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어플을 통해서 일반 뭐 차들을 부르고 뭐 그런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불러주는 거는 타보긴 했는데 제가 뭐 따로 부르진 않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우버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뭐 미터 외 엑스트라 비용을 달라는 경우들도 뭐 극히 드물었고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야, 그리고 뭐 이제 좋아진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는. 네,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지내시면서 이제 시장 조사를 네. 하신 건데, 네네. 이제 우리 사장님은 또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셔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필리핀 쪽에. 네, 우선 모르는 분야를 먼저 하는 것보다 아는 분야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보다는 먼저 아는 일 위주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일부터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해오셨던 일이니까. 네네. 이 고깃집과 관련돼서 현지에서 시장 네. 조사를 하신다는 거는 뭐랄까 좀 이 과정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현지에서 시장 조사는 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야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네. 우선은 한국에서도 저는 고깃집을 여러 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깃집 프랜차이즈 혹은 고깃집을 만들어주는 일들도 해왔기 때문에 예. 그것들과 뭐 같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놔보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그게 그 필리핀 현지에서는 그런 류의 매장들이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런 아이템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접근도 해봤고, 머릿속에서 계속 고깃집을 만들고 부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네. 이제 이곳저곳에 여러 매장을 내기도 하시고, 직접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네. 이제 한국에서의 또 시장 조사잖아요, 그거는. 네네. 그런 한국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이제 그 매장을 내기 위해서 하는 네. 그 과정이나 방법과 네.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의 시장 네. 조사 방법에 어떤 차이나 아니면 추가로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우선 저는 이게 과정 중이 상황이거든요. 네. 한국에서랑 현지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울산에서 장사를 좀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 서울 쪽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울산에서 서울을 올라올 때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권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지금 제가 한국에서 혹은 주변에서 장사 혹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마닐라든 세부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단일 학교나 와이프가 생활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매장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제 생활 자체를 옮겨야 되니까 현지로. 네, 그게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현장에 이제 그 답사 겸 현지 조사를 하러 이렇게 가셨는데, 네네. 이제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을 어떻게 좀 만나셨어요? 네, 다행히 여기 지금 진행하시는 진행자분이 소개시켜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고, 보고 싶었던 매장들도 있었고 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네. 그렇게 어떻게 만나보시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마닐라와, 그러니까 마닐라의 네. 그런 어떤 이제 해당하는 비즈니스, 네. 그것과 실제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직접 조사를 하면서 네. 이렇게 직접 접하는 것에 차이가 좀 있던가요? 우선 마닐라라고 특정하지 않고 필리핀이라고 좀 특정을 좀 하고 네네네.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좋았던 부분 말씀드리면, 예. 한국 언론에서 위험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해 줄수록, 네. 현지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은 너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네. 그거 좀 의외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예. 뭐였냐면, 필리핀 경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필리핀 로컬 그 경제 상황이?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필리핀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수록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덜 들어오시는 것하고 현지에 계신 네. 그러면 그게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쟁이 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올해만 하더라도, 네, 원래도 이제 저는 처음에 베트남이랑 같이 비교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도 몇 번 다녀왔는데, 네네. 베트남에는 물론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서는 필리핀과 다름이 없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역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한국 식당 혹은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새롭게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몇몇은 현지화에 크게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 아직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베트남이다라고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쉽게 필리핀이라고 이제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필리핀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필리핀 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간의 경쟁은 오히려 좀 줄을 수 있었다. 그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제가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의문이 되는 게 네. 한국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또 한국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분명히 그런 부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본 그 필리핀은 한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필리핀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꼭 돈을 써야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본 필리핀은 물론 그런 도시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앙헬레스라든지 네네. 혹은 세부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꼭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데도 있었지만 최소한 마닐라만큼은 또 지역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특정 지역만큼은 현지인들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의 수가 줄어도 네. 이제 로컬 손님들만 가지고도 생태계 네. 경제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네. 정도의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나라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게 또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인데요. 아니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세부도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세부는 그러면 얼마 정도 다녀오신 거예요, 기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한 6, 네. 7일 정도? 네네네. 그 정도 되신 거네요. 이제 마닐라하고 기간이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필리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특별히 마닐라에 가서 그 정도의 좀 가능성이나 이제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갖고 오신 건데 네. 특별히 또 세부를 다시 또 이렇게 가서 봐야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왕이면 네네. 조금이라도 선택을 좀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돌다리 두들겨서 건너는 것처럼.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다녀와서 이제 네. 가서 보시고 오셨는데 어떻게 네. 그 돌다리를 두들겨 본 어떤 그 결과가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마닐라하고 세부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마닐라랑 세부는 느꼈던 부분, 마닐라랑 세부는 아직 좀 틀리다고 좀 느꼈던 부분은 아직 세부는 서울과 울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울산에서 장사를 하다가 네네. 서울로 진출 아닌 진출을 한 것과 같이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 일주일 가지고는 상권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대표적인 상권은 다녀온 상권이 이 정도구나라고는 알 수 있었지만 제가 요 상권들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비해서 세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탄과 물론 세부시티가 좀 틀리긴 하겠지만 세부시티 속에서 사람들은 상권이 이렇게 저렇게 막 나뉜다라고 하지만 제가 느낀 건 크지 않다라고 느꼈고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요식업 비즈니스를 하는 바운더리 내에는 더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닐라랑 세부랑.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지리적인 규모에서의 차이도 그렇겠지만 실제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딱 가서 봤을 때 어떤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이 규모가 마닐라하고 세부가 차이가 많이 나셨던 모양이네요. 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세부를 다녀오셨는데 이제 그런 크기의 차이는 그렇고 그러면 마닐라나 세부 중에 물론 이제 또 다른 제3의 선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네.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 매장을 낸다 그러면. 이게 제가 너무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매장을 낸다라고 하면 예.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제 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제 눈에는 마닐라에서는 꽤 큰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이 몇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 네. 제가 봤어요. 거기에 비해서 세부는 훨씬 더 적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닐라에 비해서는. 그게 뭐 네. 규모 그 식당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하는 규모 그러니까 투자금의 그런 네. 차이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시장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우선 제가 너무 짧은 지식이라 예. 그 부분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건 보증금이 없는 나라고 권리금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라고 봤을 예. 때 실상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마닐라랑 세부랑 인테리어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임대료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얘기하자면은 마닐라는 좀 뭐랄까 좀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이고 본과는 좀 다를까요? 조금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게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뭐 개인적인 견해시니까요. 예. 근데 제 느낌엔 망하기 싫으면 세부로 들어가기 좋을 것 같고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 마닐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세부보다는 마닐라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내가 그냥 뭐 큰 돈 아니어도 그냥 우리 가족 어느 정도 지낸다라고 하면 뭐 세부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창업의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실패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세부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대략적으로 제가 네. 이게 왜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네.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한 반 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저도 이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뭐 제안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도시를 필리핀의 두 도시를 이렇게 다녀오신 건데, 네. 이게 이제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이제 다른 업종에서 또 이제 시장 조사를 하러 또 이제 필리핀을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거든요. 많이 계실 텐데 네네. 어떻게 뭐 한국에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게 솔직하게 느낀 부분이 필리핀이 기회의 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장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필리핀에서 지금 그 살고 계신 분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한국에서 하던 일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보다 그 나라에서 새로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하시던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이 자리를 잡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리핀 가서 새로운 걸 해야지 보다는 내가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이 있는 거 그런 거를. 네.
그쵸. 예. 그 사실은 엄청 기본적인 얘기 같은 건데도 얘기인 듯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일례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작년에 세부에서 매장을 뭐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오픈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세부에 가서도 그 카페를? 네, 비슷한 카페를. 야. 그렇게 크지 않은 평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는데 그에 비해서 필리핀에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실패하셨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간 분들은 되게 기회의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에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네. 예,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뭐 이제 물설고 낯선 나라인데 네. 거기 가서 이제 일조차도 낯선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질문이 좀 몇 개 남았는데 네네네. 아니 앞으로 계획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제 시장 답사를 다녀오시고 그죠? 다녀오셨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떠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이제 아직 한국에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의 일들이 좀 더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 그 일들 지금 이제 마무리 잘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가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너무 급하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시장 조사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내년 초 정도를 목표로 잡고 뭔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네. 이제 10월 하순이 돼가고 있는데 내년 초 정도면은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그 정도 기간이네요. 더 빨리 하고 싶은데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법인 사업자 내고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 더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게 참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진척이 될 때마다 네네. 가끔 좀 연락 주셔가지고요. 네네. 요런 이 꿀 정보들, 꿀팁들 좀 같이 좀 공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 진짜 여행 다녀오셔서 피곤하시고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연락 통화 응해주셔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또 한 가정 지날 때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어제까지였죠. 피노이 910의 페이스북에 좋아요 500명을 넘은 기념으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열었었는데요. 어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내일 피노이 910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피노이 910 청취자들의 서울 모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임이라서 네이버 카페 외에는 특별히 공지를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몇몇 분들이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서든 필리핀에서든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의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